1990년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의 품질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바로 소니였습니다. 워크맨과 트리니트론 TV는 마치 미래에서 온 기계처럼 보였고 그 완성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소니가 앞으로도 세계 전자업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동안 소니의 뒤를 따라간다고 평가받던 한국의 S전자가 어느 순간 소니의 매출을 넘어섰고 기술력에서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기업 간 경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자부심에 갇힌 소니가 세상의 변화를 놓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준비가 결국 전 세계 전자 산업의 주인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순간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기록입니다. 소니가 무너진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놓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소니는 워크맨, 캠코더, 카메라 등 수많은 혁신적인 기기를 만들며 완벽한 하드웨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기에 소니는 기존에 쌓아온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워크맨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자 소니는 사람들은 결국 음질이 좋은 기계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음악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원했고 단순한 기계가 아닌 연결된 플랫폼을 원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은 것은 애플이었지만 그 뒤를 가장 빠르게 따라간 것이 바로 한국의 S전자였습니다. 소니는 느렸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존 워크맨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고 CD에서 MP3로 넘어가는 시장 변화를 앞으로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가볍고 더 간편하며 인터넷과 연동되는 기기를 원했습니다. S전자는 이 분위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었습니다. 새로운 음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하자마자 S전자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운영체제와 플랫폼 기술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빠른 의사결정이 결국 소니와의 격차를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소니가 기계의 완성도를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미래의 사용 경험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기술의 승부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속도의 승부에서 한국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니의 두 번째 실수는 기술이나 제품 자체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 내부의 문화였습니다. 소니는 한때 세상을 놀라게 한 혁신 기업이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벽이 되어 자신들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전자, 음악, 영화, 게임 등 각 사업부가 서로 별개의 왕국처럼 움직였고 정보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 부서가 자신들의 이익과 성과만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사내 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니는 스스로 만든 칸막이에 갇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콘텐츠와 기기의 결합이었는데 소니는 기기를 만드는 부서와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경쟁하듯 따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내부적 충돌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S전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S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속도, 경영을 조직 전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고 실패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S전자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사업부 등 핵심 부서들이 한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필요한 부품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한 기업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는 단지 생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서 간 속도 차이를 줄이고 의사결정이 장애 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S전자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이끄는 주도권을 갖게 했습니다. 소니 내부에서는 파벌 간 다툼으로 인해 신기술 개발 과정이 늘어지고 누군가의 반대만으로도 프로젝트가 수개월씩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각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서로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무의식적으로 막는 구조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S전자는 세계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는 조짐만 보이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공장을 짓고 먼저 부품을 대량 생산하고 먼저 차세대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소니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 있는 동안 S전자는 무서운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소니가 3년 동안 조직 개편 논의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S전자는 그 3년 동안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소니가 잃어버린 세월은 단순한 3년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산업에서 3년은 시대가 완전히 바뀔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음악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고 휴대용 음악기기는 단순히 음질이 좋은 기계가 아니라 인터넷과 연결된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이런 변화를 조직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S전자는 이 3년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고 빠른 속도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S전자는 기술력뿐 아니라 조직의 속도와 운영 철학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결국 소니와 S전자의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조직 문화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완벽한 과거에 갇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완전하더라도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가 세 번째로 놓친 부분은 겉으로 가장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부품 전쟁이었습니다. 소니는 오랫동안 TV, 카메라, 오디오 같은 완제품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누렸습니다. 소니 제품은 최고다라는 인식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깊게 자리 잡았고 소니 스스로도 이 브랜드 파워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완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집중하면서도 그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컴포넌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전자산업의 승부처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니는 자신이 기대던 브랜드 가치에만 머무르다 내부에서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S전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S전자는 일찍부터 미래는 부품이 결정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최종 제품은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누구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순간 S전자는 거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제품보다 부품 자체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부품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자산업 전체를 뒤흔든 판 뒤집기였습니다. 소니가 TV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S전자는 그 TV에 들어갈 LCD 패널을 만들어 소니에게 공급했습니다. 소니는 소비자에게 TV 한 대를 팔아 수익을 얻었지만 S전자는 그 TV가 몇 대 팔리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꾸준히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니가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을 생산할 기술력과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소니는 TV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그 TV의 핵심 부품을 S전자와 같은 경쟁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전자산업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완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이 경쟁사의 공급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전자는 부품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면서 S전자는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전자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위치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보다 강력했습니다.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고 소비자의 관심이 이동하지만 부품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 필요합니다. 소니가 완제품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S전자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몇 년 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니의 TV 사업은 적자에 빠지고 시장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지만 S전자는 주요 부품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1위의 전자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소니가 간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난다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부품에도 미래의 시장을 결정하는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소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S전자는 이 사실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S전자가 공장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무모하다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 선택이 S전자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완제품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 전자산업의 심장을 직접 만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니와 S전자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려놓은 것입니다. 소니가 브랜드의 힘만 믿고 멈춰 있을 때 S전자는 기술과 생산의 본질을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길, 눈에 보이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한국 기업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전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을 한국으로 이동시킨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니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남았고 S전자는 보이지 않는 내부 기술에서부터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기술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니와 S전자의 격차가 벌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소니는 자신들이 만들어온 황금기를 너무 오래 신뢰했습니다. 워크맨 시절의 영광, 트리니트론, TV의 명성, 카메라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선두. 이 모든 성공이 소니 내부에 깊은 자부심을 남겼고 그 자부심은 어느 순간 변화를 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니는 자신들이 가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음질은 결국 기계가 좋으면 된다. 화질은 결국 고급 기기가 이긴다라는 식의 과거 기준을 고수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기계의 완벽함보다 편리함과 연결성 그리고 스마트한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더 이상 미래의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S전자는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는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만 주목했으며 한국 기업은 그저 빠른 추격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낮은 출발점이 S전자에게 다른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S전자는 과거의 방정식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산업의 틀을 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S전자는 기계의 완성도보다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했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임을 예측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향한 준비는 소니가 과거에 머무르는 동안 S전자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소니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고수했지만 S전자는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소니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내부 부서 간 논의를 거치느라 혁신의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반대로 S전자는 기능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시장 흐름에 맞춰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 반영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았습니다. 이 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니가 과거의 카메라 기술과 기기 디자인에 의존하는 동안 S전자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운영체계 등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 전부를 끌어안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기술의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가 동시에 바뀌는 시대에서 소니는 원래의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고, S전자는 그 자부심이 없었기에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소니의 조직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부서 간 이익 충돌, 오래된 관료주의가 겹치면서 혁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S전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곧 데이터를 의미했고 그 데이터는 다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S전자는 될까? 라고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로 만들까? 를 고민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문화가 변화를 밀어내고 있었던 소니와 달리 S전자는 조직 전체가 변화를 향해 뛰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S전자는 1년 안에 바뀔 수 있는 일이 소니에게는 3년, 5년이 걸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자산업에서 이 시간차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시장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계가 얼마나 완벽한가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반영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S전자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고, 소니는 그 흐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서야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가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만 믿고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S전자는 부품부터 완제품, 플랫폼까지 전부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며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소니와 S전자의 차이는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한 기업은 과거 영광을 지키려 했고 다른 기업은 미래를 먼저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살아남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은 한국 기업이 어떻게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니와 S전자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나 매출 그래프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기업이 위기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니는 위기가 찾아오면 내부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회의를 늘렸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은 치밀했지만 정작 실행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 검증을 늘렸고 검증을 늘리는 과정에서 혁신이 멈춰버렸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그들에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더했고 이 부담은 결국 기업의 속도를 크게 늦추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S전자는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양 기업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소니가 무너진 상징적인 순간은 플랫폼 전쟁에서 뒤처졌을 때였습니다. 기계 중심의 사고에 머무른 소니는 플랫폼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음악기기는 워크맨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카메라는 렌즈와 센서의 조합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연결성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음악기기는 음원 관리 프로그램과 온라인 플랫폼이 핵심이 됐고, 스마트 기기는 생태계 안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S전자는 이 변화에 발맞추어 운영체계와 앱 생태계, 콘텐츠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고, 부품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선도했습니다. 소니가 여전히 완벽한 기계를 고민하는 동안 한국 기업은 사용자가 기계 안에서 누리는 경험 전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소니는 세계 최고의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스마트폰과 온전히 결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자사업부와 카메라 사업부가 서로 주도권을 다투는 구조에서 기기의 통합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 S전자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프로세서, 카메라 기술을 한 제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은 필수였고, S전자의 조직은 이를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소니가 내부 갈등에 갇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S전자는 그 3년의 시간을 기술 확보와 시장 확장에 투자해 소니가 다시는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니의 완벽주의는 기계적 완성도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S전자의 속도, 경영은 다소 불안정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는 데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자산업의 역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승리하는 구조였고, 그 속도 전쟁에서 한국 기업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과거에는 S전자가 소니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어느 순간 S전자는 소니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소니가 회의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때 S전자는 이미 공장을 세우고 제품 라인을 구축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리더십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니는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였지만 그만큼 구조가 복잡했고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S전자는 결단의 순간이 오면 책임자가 명확했고 그 결정이 현장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S전자는 움직였고 기회가 왔을 때 S전자는 뛰어들었습니다. 시대를 읽고 행동하는 속도에서 S전자는 이미 소니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업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소니는 브랜드라는 거대한 방패를 앞세웠지만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실력보다 크면 그 무게가 스스로를 짓누르는 순간이 옵니다. 반면 S전자는 브랜드보다 실력을 먼저 키웠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 그리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 기술. 이 세 가지가 겹겹이 쌓이면서 S전자는 어느 순간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소니와의 경쟁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시간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고, 그 장면 속에는 한국 기업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노력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소니가 서서히 흔들리는 동안 S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기술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완제품 경쟁에 몰두하며 스마트폰, TV, 오디오처럼 소비자가 직접 손에 쥐는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S전자는 이런 경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기술의 진짜 전쟁은 소비자가 보지 못하는 내부,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통찰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환경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기계의 모양은 바뀌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어느 시대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S전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소니는 자신들이 가진 브랜드의 힘을 믿고 완제품 중심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트리니트론 TV의 화질과 워크맨의 음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니의 이름만 붙으면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S전자는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소니에 비해 브랜드 가치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고 오히려 이 점이 S전자의 사고방식을 더 실용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나중에 문제다. 지금은 산업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 이 철학은 S전자를 부품 전쟁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전자 산업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S전자가 보여준 집념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었고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위험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S전자는 오히려 이 불확실함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영역이라면 선점한다면 그 승부는 오래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S전자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공장을 세우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니는 내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간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소니는 완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 완제품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곧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S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소니는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제품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었고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부품 공급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반면 S전자는 내부 생산 체계를 통해 원하는 시점에 생산을 늘리고 줄일 수 있었으며 부품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완제품 시장에서도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시장 전체에서 한국이 세계 전자 산업의 기반을 만든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의 경우 제품이 좋다 해도 내부 구성 요소가 경쟁사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갔습니다. 반면 S전자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기술의 패권은 제품이 아니라 부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소니가 브랜드를 믿고 멈춰 서 있을 때 한국 기업은 기술의 뿌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S전자의 기술뿐 아니라 한국 기업 특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모두가 투자를 줄이고 몸을 낮추던 순간에도 S전자는 오히려 생산 설비를 늘렸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니가 조직 내부 문제와 느린 의사결정에 갇혀 있을 때 S전자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실한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 시장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산업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니가 자신들의 이상 속에 갇혀 있을 때 S전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기술의 본질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만드는 데 몰두하던 기업과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한 기업.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졌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소니와 S전자의 차이는 기술과 자본뿐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는 거대한 기업이었고 긴 세월 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관료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 때의 성공 경험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는 갈수록 높아졌고 각 부서는 자신들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한 부서가 만든 기술은 다른 부서로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공유는 곧 권한을 내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소니는 언제나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기술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니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S전자는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기업이었습니다. 소니보다 기술 축적이 적었던 S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S전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내부 회의에서 이 기술이 지금 완벽한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기술을 우리가 가장 먼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S전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실험했고 실험하면서 배웠고 배운 것을 실제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즉시 시장에 반영하고 다시 개선하며 끝없이 변화했습니다. 소비자는 변화를 원했고 S전자는 그 변화를 즉시 제공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결국 시대의 승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니 내부에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실패하면 조직 내에서 경력이 흔들릴 수 있었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품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방식은 소니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정교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는 편리함, 연결성, 속도, 플랫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과거의 승리 방정식을 붙잡고 있는 동안 S전자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방정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S전자의 조직 문화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속도였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가 낮았기에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즉시 모든 부서가 공유했고 부품 소프트웨어 디자인 플랫폼이 하나로 묶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면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즉시 개발 방향을 조정하고 메모리 사업부는 용량과 구조를 재정비하며 생산 라인은 그 변화에 맞춰 기계를 다시 세팅했습니다. 이런 대응 속도는 소니와 같은 전통 기업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소니의 강점이 정밀함이었다면 S전자의 강점은 유연함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는 정밀함보다 유연함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소니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콘텐츠 기기 플랫폼이라는 새 요소를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음악 부서는 음원 사업의 이익을 위해 기기 사업부의 요청을 외면했고 영화 부서는 영상 콘텐츠 보호를 위해 오히려 플레이어 기술의 발전을 막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 최종 사용자 경험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S전자는 정반대의 구조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업 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더 좋은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은 새로운 화면 기술을 내놓고 스마트 기기 부문은 이 기술들을 장점으로 삼아 최종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부서 간 경쟁이 아니라 부서 간 융합이 한국 기업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이 두 기업의 차이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니는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제품을 만들던 기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비자가 원하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S전자는 소비자보다 반 발짝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미래가 열릴 때마다 그 문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술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기계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 기업은 이미 소니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조직 문화의 승부였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발목이 잡힌 소니와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 S전자. 한 기업은 과거의 명성을 지키려 했고, 다른 기업은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면 혁신은 멈추고 미래를 향해 뛰면 기술은 살아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한 기업이 결국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고, 한국 기업은 세계 전자산업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니와 S전자의 역전은 단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기술 산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고, 소니는 그 방식으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연결과 플랫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와 적응력, 그리고 기술,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제품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지만, S전자는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 부품 개발, 생산 인프라, 운영체계, 플랫폼, 사용자 경험 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소니는 개별 기술을 쌓아가는 기업이었다면 S전자는 기술사람 조직 공장을 모두 연결하는 기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S전자가 보여준 가장 놀라운 힘은 바로 위기 순간에 기회를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돌아섰지만 S전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침체될 때 S전자는 오히려 생산 설비를 늘렸고, 디스플레이 경쟁이 심해질 때는 과감하게 차세대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 속에서도 S전자는 한 번도 투자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는 세계가 놀랄 만큼 집념에 가까웠고, 그 결과 S전자는 위기가 끝날 때마다 더 강해진 상태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소니가 위기 앞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반복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움츠러드는 기업과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기업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소니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내부에만 가두었습니다. 기술을 외부로 공유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기술 이전이 쉬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S전자는 부서 간 공유는 물론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 심지어 경쟁사까지 포함되는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장기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S전자의 기술을 사용하면 할수록 S전자의 기반이 더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생태계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S전자가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이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소니가 내부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하던 동안 한국 기업은 전 세계 기술 산업을 잇는 연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니가 무너지는 동안 S전자가 성장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우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스스로 만든 속도 유연성 실행력이라는 문화로 자신을 강화했고, 이 문화는 기술 산업 전체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특히 제조 기반을 강화한 전략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고, S전자가 만든 생태계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 산업의 심장으로 떠올랐고 전자산업의 핵심 축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니의 실패는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동시에 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는 소니가 보여준 몰락을 보면서 브랜드의 힘이 기술력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S전자의 성장을 보면서 기술 기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 두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완제품 부품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산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도전하며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소니가 과거의 영광을 붙잡는 동안 한국 기업은 미래의 기반을 쌓았습니다. 소니가 실패를 두려워할 때 S전자는 실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소니가 기술을 자신들만의 자산으로 묶어두었을 때 S전자는 기술을 생태계로 확장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승자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장 빨리 움직이며 미래의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느새 한국 기업이 서 있었습니다. 소니와 S전자의 이야기가 세계를 움직였던 이유는 이 두 기업의 변화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워크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트리니트론 TV로 가정의 풍경을 바꾸며 기술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보여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기술보다 더 빠르게 변했고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멈춰 선 순간 혁신은 정지되었습니다. 소니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고수하며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집착 속에서 시대의 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S전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는 용기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기술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며 미래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맞추어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키며 결국 소니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소니의 뒤를 쫓는 추격자로만 인식되던 한국 기업은 어느새 산업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S전자가 만든 기술과 생산 생태계는 한국을 전자산업의 중심에 놓아두었고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전 세계 기업들이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소니와의 경쟁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기업의 승리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한국이 만든 기술은 이제 수많은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소니에게 배웠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소니의 실패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속도와 유연성이 새로운 시대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술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힘을 잃었고 조직은 과거의 규칙에 갇혀 혁신을 멈추었습니다. 반면 S전자는 기술을 모으고 생태계를 만들고 미래를 향해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소니가 수십 년 쌓아온 브랜드의 높이는 그대로였지만 기술 산업의 바닥부터 쌓은 S전자의 기반은 그 브랜드 높이를 뒤집어 버릴 만큼 견고했습니다. 이제 기술 산업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연결되고 더 넓게 확장됩니다. 소비자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제품 뒤에 숨겨진 생태계 전체를 평가합니다. 소니는 한 제품의 완벽함을 만들었지만 S전자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S전자를 선택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중심을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결과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의 힘이었습니다. 소니와 S전자의 경쟁은 결국 미래를 보는 시선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과거를 지키는 기업과 미래를 준비한 기업, 완벽함을 붙잡은 기업과 변화를 붙잡은 기업, 하나는 멈췄고 하나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림은 한국을 세계기술 최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경제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경쟁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과거의 거인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은 지금도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